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국내 1위 배당 ETF인 아리랑 고배당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투자 스터디 ETF 편에서는 국내와 해외 상장된 ETF 중에서 포트폴리오에 참고할 만한 ETF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국내 고배당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상장 ETF인 아리랑 고배당주를 소개하겠습니다. 아리랑 고배당주 ETF 개요를 살펴보면 아리랑 고배당주는 기초지수로 FN 가이드 고배당 지수를 추정하고요. 시가총액 상위 200 종목 중에서 예상 배당 수익률이 상위 30위 이내의 종목을 선정해서 투자를 합니다. 다른 기준으로는 60일 거래 대금이 5억 원 이상이어야 되고요. 6월달과 12월달에 리밸런싱을 해서 종목별로 배당 수익률이 떨어지는 종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앞서 두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들로 다시 30종목을 채워서 리밸런싱을 하는 거죠. 운영자산은 1903억 원으로 국내 배당 ETF 중에 1위의 운영자산을 가지고 있고요. 국내 전체 ETF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하고 있고, 최근에 아리랑 고배당주가 2년 동안 성적이 안 좋아서 운용자산이 많이 축소된 거예요. 원래는 3,500억 정도 이상까지 올라가서 코덱스 200, 타이거 200 다음으로 운용자산이 많은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2년 동안 퍼포먼스가 안 나오다 보니 운용자산이 많이 감소돼서 1,900억 원이 남았는데, 아직까지도 국내 배당 ETF 중에서 1위의 운용자산이고 국내 ETF 중에서도 상위권의 운용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인기가 있었던 ETF였는데 1일 평균 거래대금은 현재 16억 원, TR 총보수는 0.29%인데 국내 배당주 ETF 중에서는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냥 보통 정도 이하의 수수료고 예상 배당 수익률이 높은 고배당주에 투자하는 ETF라고 요약할 수 있어요. 아리랑 고배당주의 섹터 구성을 살펴보면 1위는 금융인데 53%나 기록하고 있고 2위는 소재 13%, 3위는 산업재 9%, 4위는 통신서비스 7%, 에너지 6%, 유틸리티가 4%로 필수 소비재가 4%, 경기 소비재가 4%로 구성이 돼 있고 금융이 절반 이상이라는 게 특징이죠. 보통 금융회사들이 고배당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 ETF 중에서도 배당률이 높은 고배당 ETF는 리츠나 금융이 포함된 ETF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SPHD도 금융과 리츠가 많은 ETF고요. 아리랑 고배당주도 종목의 성장성이나 배당 성장성 같은 것보다는 당장 예상되는 올해 배당률이 높은 거 그 위주로 30개를 고르다 보니 금융 비중이 53%로 들어가 있어요. 어떤 배당 ETF들은 금융을 제외한 구성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리랑 고배당주는 그런 추가적인 거 없이 그냥 무조건 배당률 높은 거. 아리랑 고배당주 ETF가 보통 4에서 5% 정도 배당 수익률을 주거든요. 낮아져봐야 3.5% 정도는 주는 ETF인데 종목별로도 다 5%씩 주는 종목들이 많아요. 아리랑 고배당주 종목 구성을 살펴보면 배당주 투자를 개별주 종목으로 하시는 분들은 많이 익숙한 종목도 있으실 텐데요. 대표적으로 두산 종목도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1위는 KB금융으로 금융업종으로 5.9%, 2위는 삼성생명 금융업종으로 5.5%, 두산이 산업재해 섹터로 5.4% 들어가 있고 하나금융지주가 금융으로 5.2%, 포스코가 소재로 5.1%, 신한지주가 금융 4.6%, 쌍용양해가 소재로 4.5%, 기업은행이 금융으로 4.2%, SK텔레콤이 통신으로 3.9%, KTNG가 필수 소비재로 3.8%, 이런 식으로 상위 1에서 10위까지의 탑10 비중이 전체 ETF의 48%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52%가 20가지 종목들이 나눠서 가지고 있겠네요. 탑10 종목에서도 5종목이 금융 종목이라는 게 특징이고 아리랑 고배당주의 종목을 따로 체크를 해서 개별적으로 배당 투자를 해도 높은 배당 수익률을 거둘 수 있고 여기 보시는 1위부터 10위까지는 거의 배당률이 5% 정도 전후는 될 거예요. 아리랑 고배당주의 ETF 성적을 살펴보면 여기 파란색이 아리랑 고배당주고 빨간색이 코덱스 200이고 보시면 파란색 아리랑 고배당주가 꽤 오랫동안 빨간색 코스피 200보다 더 성적이 좋죠. 상장일인 2012년서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코스피 200보다 더 높은 성적을 내면서 배당도 거의 코스피 200의 2.5배 정도를 주면서도 퍼포먼스가 이렇게 좋았어요. 2018년 1분기 넘어가면서부터 이때가 금리 고점에 거의 다다랐을 시절이거든요. TLT의 가격은 최하였고 이때 고배당주의 가격은 제일 높았는데 이때서부터 퍼포먼스가 떨어지더니 2019년 전후로는 코스피 200보다 못 미쳤는데 이번 코로나 위기 때는 코스피 200보다 훨씬 많이 떨어지고 반등도 낮아서
상태에서 아직 본전을 회복 못하고 있는데 코스피 200은 반등과 신고가에 성공을 했죠. 이 두 가지 ETF의 성격에 따라 다른 건데 코덱스 200, 코스피 200 지수는 우리나라의 대표 200 지수를 포함한 거지만 종목 구성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반도체로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코스피 200의 구성을 보면 거의 반도체 중심의 배당 성장형 ETF라고 봐도 되거든요. 코덱스 200은 배당도 일부 주면서 성장성도 있는 ETF라고 볼 수 있는데 아리랑 고배당주는 성장성보다는 단순하게 배당률만 높은 ETF잖아요. 그리고 금융업종이 많고요. 코덱스 200에는 금융업종이 거의 없죠. 반도체와 IT 업종이 많죠. 그래서 상장 이후 2019년도 초반까지 코스피 200 지수보다 성적이 좋았으나 2019년 중반 이후에 코스피 200 지수가 압도적으로 퍼포먼스가 우위고 그럼 현재는 최악이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기 2012년 전에는 금융위기가 있었어요. 금융위기는 2007년에서부터 2008년이고요. 그때 제로금리가 들어갔죠. 그게 지금 2020년이라고 보면 되겠죠. 2008년에서 2012, 3년 정도까지 제로금리를 하다가 2013년 정도부터 금리를 인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조금씩 금리를 올려서 0에서 2018년도 요쯤에 3%까지 미국 기준금리가 올랐죠.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는 한국의 고배당주 ETF가 한국의 지수 ETF보다도 높은 퍼포먼스를 낸 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이 시절에 배당주 투자로 성공하셔서 큰 수익을 내고 책도 쓰신 투자자들도 있고 잘 살펴보면 2012년서부터 16년 정도까지는 가치투자의 전성기였는데 이때 배당주 투자나 가치투자가 성적이 굉장히 좋았고 성공한 투자자들이 많이 나왔던 시절이에요. 지금 2020년서부터 제로금리고 연준의 포워드 가이던스대로 하면 2022년에서 3년 정도부터 제로금리가 풀린다 하지만 AIT 기준으로 봤을 때 최대 5년까지 제로금리 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은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 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다 보면 앞으로 2024년, 5년 이때쯤 넘어가서 경기가 회복이 될 때 경기 회복 사이클이 다시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역전됐던 상황이 격차가 좁아지거나 아니면 고배당주 ETF가 역전하는 순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장단기 역전이 일어난 2018년 중순부터 금리 인하기 그리고 경제 위기를 위한 제로금리에서 경기가 회복할 때까지 기간은 성장성을 가진 주식들이 훨씬 수익이 좋을 수 있는데 그래서 QQQ 같은 나스닥 지수가 많이 올랐었죠. 근데 이런 날이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고 경기가 정상화되고 금리 인상기가 도달하게 되면 성장주의 옷을 입은 주식들은 수익률이 좀 떨어질 수 있고 가치주의 옷을 입은 주식들은 수익률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가치 투자가 최근 몇 년간 암흑기였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가치 투자의 전성기가 다시 올 수도 있는데 그때 아리랑 고배당주가 의외로 좋은 성적을 낼 수도 있는 ETF예요. 아리랑 고배당주의 ETF 결론을 내보면 시가총액 상위 200 종목 중에 예상 배당 수익률이 상위 30% 이내인 종목을 선정해서 투자하는 거죠. 60일 거래 대금이 5억 이상이고요. 다른 거 없이 올해 배당 수익률이 높은 거 30개를 모은 ETF라고 보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금융주가 53%나 되고 있고 배당금은 주당 거의 500원 전후가 나와요. 근데 지금 주식이 10,000원 정도거든요. 한 주당. 그러니까 4, 5% 정도 나오는 거죠. 13,000원까지 옛날에 올라가고 그랬었는데 주당 분배금은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900원 나누기 13,000원 하면 그때는 한 3% 초반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오르면 분배금이 3% 정도,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5% 넘을 때도 있다. 이번에 3월 달에도 5% 정도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금융위기 이후 성적을 보면 금융위기로 경기가 바닥을 찍은 후 2012년도부터 6년간 코스피 대비 높은 수익을 보인 적이 있어요. 제로금리가 2012년 말에서 2013년 정도서부터 끝나고 금리 인상기가 됐다는 걸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로금리가 끝나고 경기 회복 사이클, 금리 인상기가 왔을 때는 아리랑 고배당주가 코스피 대비 높은 수익을 보인 적도 있었다. 지금은 성장주의 시대였지만 코로나 위기 이후에 경기 회복 사이클에 들어가면 가치주와 실적주가 성장주 대비 좋은 수익률을 거둘 가능성이 높거든요. 역사적으로도 금융위기 때 이유를 보면 증명이 되는 사실이고 이론적으로도 금리라는 거는 돈의 가치이기 때문에 금리가 낮을 때는 돈의 가치가 낮아져서 성장주가 수익률이 높게 나오는 거고요. 당장 가치주는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 현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가치주의 성적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가치주가 가지고 있는 현금 흐름이 좀 더 좋은 평가를 받게 되고
되고, 성장주는 당장의 현금을 부족하고 미래의 부에 대한 할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치주와 성장주가 금리 사이클에 따라서 금리가 인하하거나 최저금리에 다다를 때는 성장주가 좀 더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고, 금리가 인상하거나 금리가 고점이 때는 가치주와 실적주가 좀 더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어요. 성장주와 가치주가 금리 사이클과 밀접하게 영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 위기로 해서 제로금리가 됐고 수년간 제로금리긴 하겠지만 언젠가는 경기 회복 사이클에 올 거고, 그때를 대비하는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아리랑 고배당주를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투자인 것 같아요. 물론 당장의 성과를 낼 수는 없고 꾸준하게 배당 투자를 한다는 느낌으로 모으면 최소한의 성과는 거둘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2년간 최악의 성적을 거뒀어요. 근데 이게 앞으로 연속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는 고배당주라는 의미에서 이번에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리랑 고배당주를 투자하고 있는데, 아리랑 고배당주를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있던 이유가 제가 투자를 시작했던 2018년에는 아리랑 고배당주가 너무나 좋은 ETF였고요. 지금은 시가총액이 1,900억 원이지만 그때는 거의 4천억 원에 육박했던 것 같아요. 코스피 대비 투자 성과가 좋아서 배당도 높게 주고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ETF고요. 근데 그때는 금리가 고점이었고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었죠. 그때만 해도 제가 이렇게 금리와 가치주, 성장주의 메커니즘을 알지를 못해서 그때 좋은 아리랑 고배당주를 가지고 있었고, 코로나 때 많이 떨어졌죠. 거의 마이너스 30-40%까지 떨어졌는데 지금은 다시 빨간불 수익권으로 돌아와서 조금씩 이익 실현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손해는 보지 않았지만 큰 수익도 나지 못했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아리랑 고배당주가 가장 좋았던 시절에 편입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 위기 전후로 나스닥 지수와 성장주 지수가 올라가는 거 보고 금리 사이클에 따른 가치주와 성장주 투자의 개념을 좀 잡았어요. 근데 이미 성장주는 올라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알겠지만 성장주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 가치주 위주로 되어 있어요. 왜냐면 지금 성장주가 너무 좋기 때문에 성장주로 모든 걸 다 바꿔버리면 옛날에 아리랑 고배당주를 담았던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저렴한 가치주를 담을 시기고, 나중에 가치주가 올라가면 그땐 성장주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때는 가치주를 이익 실현하고 성장주를 담을 시기인 거예요. 그거를 제가 알았기 때문에 현재는 화끈하게 수익이 나는 성장주를 많이 가지고 있진 않지만 미래를 생각하면서 가치주 위주로 보유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다음 경기 사이클에는 거기에 맞는 투자를 이어갈 생각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아리랑 고배당주는 최근 2년간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물려 계신 분도 많고 손절하신 분도 많을 것 같아요. 물려서 이제 막 본전이 되신 분들이나 이제 좀 올라서 매도를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서, 그리고 앞으로는 오히려 이런 아리랑 고배당주 같은 배당주가 좀 더 시세를 줄 환경도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제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이기도 해서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